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저번에 음성이 안 들어간 ETF 보는 법과 빅테크들 추세를 한번 보시고, 뭐 오늘 영상 올린 것처럼 지금 이 미국 신용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대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토스 차트고요. 일단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먼저 제가 이거 그어놨어요. 그어놔서 일단은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거든요. 이때가 10월 11일, 22년도 10월 11일이죠. 때 10달러 할 때 지금 분할했으니까는 이 당시가 한 200달러? 200달러인가? 100달러? 100달러? 180 정도 할 때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이때가 4월 12일 날 이제 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월 10일과 추세를 그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면 3월 9일 날 윗골이 다른 데 있죠. 여기와 이제 여기랑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5월 17일 날부로 뭐 주봉이니까요. 일단 주봉이니까 이런 거고 일봉으로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봉으로 바꾸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추세선을 그으셔도 되고 월봉으로 추세선을 그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각자 틀린 건데 큰 틀로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약간 삑사리가 났는데 이거 맞추셔가지고 그리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긋고 이 선을 이제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 선을 여기 위에다가 또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있죠. 이게 6월달 고점이거든요. 6월달 고점에 이렇게 맞추시면은 여기 또 위에 상방에 추세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추세선, 네, 상방 추세선 이렇게요. 그러면 거의 얼추 이 추세선을 타고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올라타서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를 뚫으면 친구까지 더 가는 거고 못 뚫으면 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 추세를 타서 얼마나 가느냐 아니면은 또 빠졌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 하방은 얼마큼 있는지를 또 체크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갔을 때는 저번 주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방은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추세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를 잠깐 뒤로 하고 이걸로 봐드릴게요. 큰 틀은 이렇게 트레이딩 뷰 차트가 저는 제일 편하거든요. 이렇게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다 말아 올렸고 이제 지금 130불을 넘어서 3조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 소화를 못해서 빠졌는데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봉이니까는 240분 보면 그러면 여기 갭을 이제 메꿨어요. 메꿨으면 자 이제 신용도 빠진 거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갭을 또 여기 메꾸러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거 이제 안 본다고 치고 이 앞에 거 최근 거만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갭들 있죠. 어차피 뭐 이 쉬는 날과 뭐 장 끝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갭들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로 보시면 자 일봉으로 볼게요. 그럼 추세는 이제 이렇게 탔어요. 아까 위에 추세는 일단은 패스하고 여기서 뭐 5년도만 이렇게 볼게요. 25년도만 봐서 차트를 이렇게 넓게 보고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하나 체크하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대충만 그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뭐 매번 바뀌는 거고 본인들이 한 번씩 계속 그려보면서 대충 맞아 떨어지는 부위에 그려보면 되거든요. 자, 이 아까 그은 추세선을 못 갔을 경우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은
99.8달러, 아까 100달러 깨졌을 때와 9, 뭐 117, 128, 134, 이제 위에는 뭐 141, 그리고 또 위에 또 하나 더 체크하면 올라갈 자리도 체크해 보면 이쯤이겠네요. 자, 147.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그쵸? 네, 여기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매물대예요. 여기를 소화를 해야지 이제 1월달 고점을 153달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중이 많고 평단이 이제 낮으신 분들은 이제 이 가격대부터 이제 팔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비중이 이제 없고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추매할 수 있는 라인들에다가 알람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이렇고, 또 큰 틀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봉 주봉을 다 보라 했잖아요. 것처럼 똑같이 그어 놓은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하방 자리도 보이죠? 하방 자리도 보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빠졌으니까는 이쯤이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 4월 12일 저점이 꼭다리까지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조금 올리면 이 정도요. 그러면 여기 살짝 보이는 갭 있죠. 이 갭을 지금 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저 밑에까지 많이 가면 어떻게 봐야 되냐? 월봉을 보면 되잖아요. 뭐 월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내리는 걸 보셔야겠어요? 밑에 또 하나 보이죠? 여기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하셔도 돼요. 여기 밑골이 있잖아요. 이때다가 하나 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 최종 라인이 이 90불을 깨졌을 때 이때가 86.62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깨졌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라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으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제 세컨 평단이 이쯤이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이 자리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상방은 이 매물대를 뚫었을 때 가는 건데, 추세를 탄다면은 약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이렇게 해서 못 갔을 때도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번 라인, 2번 라인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대비를 해 놓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어디서 얼마큼을 내가 가지고 대응을 할지를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선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테슬라는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적어요. 적고, 이제 뭐 운용보수는 좀 비싼 편이고 똑같고, 이제 얘는 또 보시다시피 인티벌 서지컬이 1등이고요. 나머지는 다 약간 일본 기업 중심적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얘도 옛날부터 모으던 거라서 뭐 또 많이 ETF가 많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일단 얘도 차트만 보시면은, 로보로 비슷해요. 종목 비교해서 보츠랑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보츠를 모으셔도 되고 로보로를 모셔도 되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저희 국장에서 핫한 건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볼게요. 자, 개별주다 보니까는 이 보츠보다 훨씬 점프를 했죠. 항상 이 상방 열렸을 때는 불타기를 하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자리를 항상 생각해 두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잠깐 로보티즈 잠깐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일봉만 볼게요. 자, 어찌 됐든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는데 밑에 이제 하방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이 갭을 항상 메꾸러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이 라인 생각해야 되고, 항상 급하면 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어도 체하듯이 항상 그 급했던 만큼의 조정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일봉인데도 하루 사이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신고가 열고 수급발로 이만큼 올리고 그리고 또 뺀 거잖아요. 거래량을 밑에 보셔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야금야금 오를 때와 거래량이 이렇게 확 빠지고 나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지금 보면 이 상방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미친 듯이 더 갈 수도 있는데 항상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자리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내가 그럼 또 빠져나올 자리 하나 더 그으면은 이 정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 욕심을 덜시고 또 여기서 내가 살 자리를 또 기다리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로보티즈를 이제 종목 정보를 볼게요. 자, 종목 정보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로봇 시가총이 15위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국내 해외 합쳐서 총 시가총액 허니엘 얘가 제일 높죠. 자, 허니엘 잠깐 볼까요? 자, 어마무시하죠. 얘는 거의 이 월봉인데도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가려면은 그 섹터의 대장들을 봐야 돼요. 걔가 가야 더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주봉으로 봐도 얘 차트 되게 이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에머스 일렉트릭, 로크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스코 DX도 로봇 쪽에 들어가고 레인보우가 이제 1등인 거죠. 그러면 레인보우가 1등인 거고 두산 로보티스 있고 뭐 하이젠아람의 유일 로보티스 이렇게 이 시가총액 높은 애들을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도 서브 로보틱스도 이제 AI 때문에 한번 반짝였다가 얘는 차트가 많지 않으니까 반짝였다가 다 뺐거든요. 근데 또 이만큼은 말아 올렸어요. 근데 얘도 시가총액 크죠. 근데 뭐 엔비디아 이제 묻어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전주지만은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차라리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체크하시고 어디서 내가 분할 매수하고 어디서 빠져나올지도 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은 이걸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대장들을 항상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좋다 더 간다 이러지 말고 국장에 가려면 이 대장들이 이 글로벌한 대장들이 가야지 국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ETF 보면은 많이 있죠. 아까 보츠랑 로보로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이거 우리 코덱스 로봇 액티브 볼까요? 그러면 얘도 ETF인데도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뭐가 들어가 있나 보면은 레인보우가 1위고 네이버, KT, 두산 로보티스, 카카오가 들어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걸린다 하면은 얘를 안 사도 돼요. 어차피 근데 무정자 뭐지 시가총액은 크긴 큰데 일단은 그렇고 뭐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려는 ETF도 이렇게 보유 비중 보유 종목하고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하시고 그다음 얘 2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2위인 얘를 보면은 얘는 또 뭘 가지고 있나? 테슬라 모터스, 뭐 엔비디아, 로보티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얘를 사는 거죠. 엔비디아랑 뭐 로보티즈도 들어가 있고 뭐 아마존하고 레인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이 짜잘한 거는 ETF에는 항상 이제 그 해지 때문에 뭐 채권도 들어가고 뭐 이제 금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이 9개, 10개만 보시면서 내가 시가총액 좀 큰 거 위주로 해서 이 ETF를 사면 개별 종목에 내가 일일이 대응을 못해도 그래도 이 ETF를 사면은 이 움직임은 내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를 보시는 거예요. 로봇이 좋다고 해서 로보티즈, 레인보우 막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을 들어가서 그 종목이 또 회사의 이슈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대응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ETF로 움직이는 거를 그냥 따라가서 그 섹터에 대해서 뽀모가 안 온다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조선을 한번 보면 자, 한조에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어요. 신고가를 찍고 이만큼이 올랐잖아요. 이만큼이 오르고 지금 위에 상방이 없어요. 근데도 외인이나 이런 매수가 좋긴 하거든요. 종목 정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주사니까는 조선사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현대중공업이 1위고 하나오션이 2위고 삼성중공업이 3위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해외보다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더 이제 하니까는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얘네를 하는데 근데 난 ETF 잘 모르겠다 뭐지 개별주 잘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ETF 있잖아요. 이런 ETF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얘도 신고가 이제 다 왔죠. 그러면은 얘 눌림목 보고 이제 얘를 좀 모은다고 하면은 얘 뭐가 있나?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 있고
뭐 한 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애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한 조에다. 그럼 한 조에가 비중 많은 애를 고르고, 아니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탑 10을 해서 종목을 봤을 때, 자, 현중이 더 좋다. 하나오션하고 현중이 더 좋다 하면은 얘를 모으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얘가 더 조선 쪽에 더 몰려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껴 있는 게 싫으면은 얘를 모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ETF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 비중을 보고 그냥 뭐 운영보수랑 시가총액 정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내가 눌림목 체크하셔서 뭐 언제부터 사야겠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언제부터 사야겠다 해서, 이거 지금 뭐 이제 이평선 보면은 갭이 이만큼씩 이만큼씩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갭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죠. 이 도치자리 뭐 이 정도에다가 그어놓고 이 정도에다 그어놓고, 그래서 ETF로 보면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꼭 한 종목이 다 내린다고 해서, 한 종목이 내린다고 해서 얘가 막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가 빠지면 얘가 오를 수도 있고 얘가 빠지면 얘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조선들 이렇게 뭐 좋아하면 이런 거고. 자, 방산으로 볼게요. 글로벌 ETF예요. 보시면은 얘도 지금 신고가예요. 이타도 신고가인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모았잖아요. 옛날부터 모았다시피 방사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부터 전 얘기했잖아요. 이 방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 제너럴 일렉트릭, 이제 얘는 항공우주니까, 그리고 이제 RTX, 그리고 이제 보잉, 뭐 엑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RTX다. 그러면은 얘를 개별적으로 모으기보다는 안정적인 얘를 모으든지, 뭐 로키드 마틴 좋아한다. 뭐 얘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는 거죠. 만약에 제너럴 일렉트릭을 좋아한다. 그럼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우주항공 1위고 방위 1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주항공 빼고 방위만 볼게요. 방위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움직임이 움직여야 이 하나에어로도 가고 우리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ETF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로벌 방산이든 K 방산이든 해가지고 내가 고르잖아요. 골라서 얘도 지금 뭐가치까지 올라왔죠? 얘가 뭐가 들어있나? 내가 하나를 좋아하는데 얘가 비중이 많네? 그러면 얘 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비중이 많으면은 하는 거고. 나 이 넥스원이 좋은데? 그럼 넥스원을 보면, 자, 22예요. 그러면은 넥스원이 들어가는 것들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방산을 볼까요? 여기에는 크게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패스. 서울 K 방산도 보면은 자, 이러면은, 자, 하나에어로랑 넥스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사는 거죠. 이 소를 사고, 나는 하나에어로랑 넥스원이 우주항공 쪽을 좋아한다면 사는 거고, 얘는 또 보면 이렇게 네? 어차피 뭐 해부 뭐야 해양 저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 만들고 하잖아요. 그 방 그러니까는 조선도 들어갈 수 있고, 세트로와이도 이제 우주항공이고 로봇하고. 그래서 얘는 또 좀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런 애들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눌림목이 언제쯤일까 해서 보면은 이쯤이에요. 그러면은 고가가 종가가 18,530원. 그러면은 18,530원이면 그냥 여기다 또 알람 거는 거예요. 18,500원에다가 자, 알람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 모으는 걸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자, 눌림목을 찾아보자. 갑자기 얘가 좋아 보여서 저도 이제 알람 설정한 건데, 잘 봐요. 만약에 이제 방산, 뭐 조선, 로보 다 좋다, 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본다고 치면은, 아, 여기, 여기, 어차피 일본이니까 좀 세세하게 그릴게요. 자, 겟매크로 올 수 있으니까는 여기, 뭐 이렇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금액. 자, 그러면은, 자, 알람에다 거는 거예요. 자, 뭐 아까 제가 얼마에 걸어왔죠? 18,500원 걸어왔죠? 그러면은 18,350원. 18,350원. 그리고 또 17,800원. 17,800원. 그리고 17,000원. 17,000원.
대충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 또 기준선 긋고 내가 거기에 또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ETF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포함된 ETF를 보면서 그 ETF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중 높은 애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뭐 있나.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가 또 기준선 잡고 대응하고요. 개별주가 더 많이 가죠. 개별주가 더 많이 가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개별주가 더 가는 만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주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변동성이 이게 이제 하나에어로페이스가 주황색이에요. 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차트는 지금 솔케이 방산이거든요. 훨씬 변동성이 크니까 이 변동성을 다 내가 일일이 대응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ETF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핫한 이제 원전을 한번 볼까요? 자, 원전을 한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요. 자, 치우고, 자, 두산에너빌리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아까 방송하다가 음성이 잘려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자, 이거 기준선 아까 그어놓은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제 뭘 봐야 돼요? 주봉 볼까요? 자, 주봉도 모가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월봉을 보는 거예요. 그 월봉을 보면은 보이시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보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서 많이 고생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진짜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두산은 두 번 다시 안 쳐다볼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제 원전 이슈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방을 보는 거예요. 매평단이 여기다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방은 여기고 여기인데, 그럼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매물대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매물대는 이제 소화 중인데,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거니까는, 그러면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빠질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빠졌을 때 내가 눌림목이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1번 계좌의 평단이 이쯤이면은, 여기가 1번이면 2번 평단이 왔을 때 내가 2번 평단에 이거를 또 대비를 하든지, 3번까지도 대비를 하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큰 틀을 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분산해가지고 내가 낮은 평단에 있는 거는 냅두고 높은 평단에 있는 걸 먼저 팔아버리고 그 다음 거 팔아버리고 그 다음 거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 분산을 하면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하여튼 뭐 되게 말이 짧아졌는데, 일단은 영상을 지금 편집하다 보니까는 뒤에가 녹음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힘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산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또, 자, 종목 정보 가볼게요. 자, 종목 정보를,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원자력을 볼게요. 자, 원자력을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보면 뭐 넥스트라 에너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모가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120선에 막혀 있는데, 여기를 또 뚫을 것도 생각해 놓고, 한국전력은 또 내가 눌림목에서 어떻게 살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든 AI든 결국에는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만큼. 이 에너지가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에너지 기업들도 체크를 하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압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제 원자력 뭐 시가총액 8위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ETF를 보는 거예요. 그 ETF를 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ETF를 이렇게 보면서 글로벌을 볼 건지, 한국 있는 거를 볼 건지, 뭐 우량은 강성, 이거 원자지죠. 뭐 이런 애들을 볼 건지, 아니면은 글로벌 원자력으로 해서 뭐 얘네를 볼 건지, 이 글로벌 원자력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은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모을 건지, 아니면은 좀 높은 거 볼까요? 하나로 에이스를 볼게요. 자, 에이스를 보면 얘는 이제 신고가 뚫었어요. 얘는 뭐가 있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LS릴레이 다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네요. 그 변압기도 가지고 있고 원전도 가지고 있고 원전 인프라를 하는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애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봉으로 봤을 때 눌림목이 어딘가 체크하면서 뭐 이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를 또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 뭐 방산, 원자력 뭐 이렇게 보다시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유 비중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미국 지수 모으기를 하라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기본이 이제 지수 모으기예요. 지수 모으기를 하는 건 큰 틀을 보기 위한 거고, 그 모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개별주, 관심 있는 개별주를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뭐 애플을 모으든 테슬라를 모으더라도 기본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되잖아요. 얘네는 변동성이 적당하잖아요. 근데 이 개별주는 그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해지하는 거는 이 지수든 이런 ETF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ETF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를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비중을 많이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ETF 하나를 사면은 에너지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쪽을 봐서 얘를 얼마에 사야겠다 해서 얘를 모으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원전과 전력, 에너지 얘네 쪽을 사는 거니까요. ETF는 이렇게 해서 토스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모으고 싶어 하는 ETF를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과 종목들을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시가총액과 뭐 그 운영보수나 이런 것도 체크하라고 했는데, 뭐 그거보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물려서 손해 볼 거면 차라리 그런 수수료보다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비중을 이렇게 정해서 그거에 맞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개별주를 또 모으는 식으로 또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영상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하여튼 항상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셔서 큰 틀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항상 있어야 내가 개별적인 변동성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현금 비중과, 그리고 내가 투자할 포트폴리오를 항상 리밸런싱을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어느 섹터가 어느 산업이건 계속 잘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AI가 잘 될 거고, 반도체가 잘 될 거고, 이런 에너지, 이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이런 것도 잘 될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다 가질 수 없으면 그거에 대해 맞게 내가 안정적인 흐름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습관과, 그거를 알맞게 리밸런싱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이번 달도 뜨거운 여름에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거는 대응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